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 주식교환 관련 한국은행에 대해서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전성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의 김득위 집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께서도 오늘 참석을 하시는데 지금 조금 늦게 오고 계신 중입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제가 먼저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와 포괄적 주식교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성인 교수님께서 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이후 하나금융지주가 매입한 외환은행 주식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촉발되는 문제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권영국 변호사께서 오시면 이번 논란 역시 론스타의 잔재입니다. 그런 만큼 론스타 사태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의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주식교환 과정에서 1,000억 원 이상의 국부 손실을 본 한국은행이 더 이상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교환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손실된 국부를 회복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교환 산정 가격 및 매수 청구 가격에 있습니다. 당시에 주식교환 산정 가격은 주당 7,330원이었고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매수 청구 가격은 7,38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권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말 외환은행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14,000원을 상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말 현재 예상되는 가치는 교환 산정 가격 및 매수 청구 가격의 2배가 넘는 15,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주식의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고 하지만 시가와 주당 순자산 가치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가만을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 특별한 재무적 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환은행의 주가가 하락했던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장을 폐지할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교환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당시에 외환은행 주식의 시장 가치라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렇게 공정한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서 외부 평가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 교환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이와 같은 법률상의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며 이로 인해 주식교환은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관련 법에서는 주주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공시를 통해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고 반대할 경우에 법원에 가격 결정 청구를 하도록 해 법의 취지를 무색해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적정한 주식 매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협의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한 나머지 심지어 취득 원가인 주당 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서 결국 1,034억 원의 국고 손실을 일으켰습니다. 주식교환 가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한국은행은 무효소송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매수 가격 결정 청구만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액주주들까지 나서서 주식교환의 법적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주식교환의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자신의 문제만을 최소한으로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즉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의 일방적인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식교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이제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일 한국은행이 무효소송 제기에 소극적으로 임해 시효가 만료돼서 그 부당함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될 경우 본 의원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물론 관련한 임직원 모두에게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그리고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예, 제 취지 발언은 마치겠고요. 이어서 전서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전성인입니다. 지금 무효소송에 대한 시효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4월 초에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지고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소송으로 무효를 다투도록 되어 있는 상법의 규정 때문에 그러하고요. 따라서 외환은행의 가장 중요한 이제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주주는 한국은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은행은 심지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소유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심지어 제1대 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론스타가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었고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가 산 50몇 %는 휴지고 그 뒤에 추가 취득한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고 하나금융지주는 그 주식을 다 매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본건 주주총회에서 한국은행이 부로 의결권을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이 주주총회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은 현상적으로 제2대 주주고 만약에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권이 문제가 될 경우는 제1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소수 주주에 대해서 당연히 신의 성실과 충실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의의 금융감독당국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자기 책임 추궁만 면해보겠다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한은법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국은행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이나 직무유기 등에 관한 형사상의 제재는 물론이고 앞으로 적절한 대응을 행하지 못해서 한국은행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에 이미 한국은행 총재에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 사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나서지 않는다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누차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수 총재 재임 시절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중수 총재 임기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주식교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열흘 이내에 소액주주들마저 이미 무효소송에 나선 이번 사안에 더 이상 한국은행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서 론스타 공대위의 김득희 집행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주총장에서 분명히 한국은행 참석자에게 말씀드렸던 게 주주무효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는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성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후 소송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제1대 주주가 만약에 된다면 그 권리마저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당연히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김중수 총재하고 김승유 MB 하나금융 회장하고 친구 사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건 믿지 않고 있고요. 바로 믿지는 않지만 만약에 10월 5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저희 그 시중에 도는 소문들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소송이 가장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액주주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5% 이상의 대주주로서 다른 소액주주들과의 권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감사권 청구라든가 감사 선임 권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들이 다른 소액주주들보다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액주주들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고요. 지난 MB 정부 때 KBS 정현주 사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되었는데 그때 고발되었던 내용이 기소되었던 내용이 법원의 중지 내용을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KBS에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물며 한국은행은 법원의 조정도 아니고 법원의 판단도 구하지 않고 자체적인 법률적 검토로만 가지고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 1,000억이 누구 개인 사유 재산도 아니고 바로 국민들이 피같이 맡겨놨던 돈들이 어떤 세금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1,000억에 대한 국민적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소송을 할 것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은행이 이렇게 하지 않는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고 저희를 좀 따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내용들은 계속 검토 중이라는 것들입니다. 그 검토 중을 지금까지 했던 이유들이 저희들은 좀 납득하기 힘들 거거든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시효 문제가 있는데 10월 5일이면 더 이상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들이고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검토를 하지 않고 검토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촉구하는 바이고요. 빠른 결단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권영욱 변호사님께서 지금 급하게 오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논란 역시 이 론스타가 남긴 잔재입니다. 그 론스타 사태로부터 지금까지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포괄적 주식 교환 무효 소송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권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직도 론스타 문제가 끝나지 않았죠. 결국은 그 론스타의 먹튀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금융에서 외환은행을 무리하게 인수를 했고 또 그 후과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나머지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해서 사실상 1인 주주화 시키기 위해서 하나금융이 굉장히 무리한 주식 인수 작업을 했는데 이게 포괄적 주식 인수라는 것이 교환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대단히 강제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액 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 과정에 사실상 소액 주주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적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한국은행이 그나마 제2대, 제3대 뭐 이렇게 주주가 되어 있는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결국 한국은행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국은행은 사실은 그 돈이라는 것이 국민의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손실이라는 것은 국민의 손실로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론스타의 먹튀를 돕기 위한 이러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협조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강제적인 주식 교환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 불평등한 그런 가치 평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소송을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그 주식 매수가액 결정 청구를 검토해왔고 그 결정 청구를 아마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수가액 결정 청구만 한다는 것은 매우 소극적으로 이 자신들의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방기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주식 교환 과정의 법률적 절차적 문제점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당시 외환은행의 2대 주주였고 또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직무유기와 배임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